8장을 보겠습니다. 8장은 방금 하신 7장보다는 훨씬 더 쉬워지고, 그리고 또 중요해요. 이 생산 기술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의 정리가 실제로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등장하게 되는 생산 파트, 생산자 파트의 응용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선적으로 첫 번째 문제 같이 봐주시면 규모 수익 체감의 개념과 한계 생산 체감의 개념을 비교해 설명하라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별로 없다고 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신 내용들이 이런 게 있죠. LK라는 요소가 만약에 H배 증가하게 되면은 정확히 H배 산출량이 증가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H배 이상 나올 것인지 미만 나올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CRS라고 부르기도 하고 IRS라고 부르기도 하고 DRS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쪽을 우리는 규모에 대한 보수 또는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규모에 대한 보수 또는 규모에 대한 수익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산출량을 몇 배 증가시켰을 때 실제로 이제 비용 자체가 같이 따라올 것인지 덜 들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정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LK를 증가시켰을 때 Q가 어떤 방향으로 도착을 하게 될 것인지 이쪽을 중심으로 본 것이고, 대표적인 함수를 CD 함수만 떠올리셔서 케이스만 하나 접근해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론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CD 함수, 콥 더글라스 형태의 이 생산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L의 알파, K의 1마이너스 알파, 이런 느낌이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얘 지금 보시면은 칠판에 적어드릴 내용이 아닙니다. 노동과 자본을 H배 증가시키면 산출량도 정확히 H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보수는 불변이 되는 것이죠. CRS가 되는 것입니다. CRS가 되고요. 근데 생산 요소에 대한 한계 생산이 체감할 수 있느냐? 자, MPK를 한번 도출해 보시죠. MPK를 도출해 보시면은 요거 K만 이제 변수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라는 미분을 진행하라는 것인데, 따라서 요거는 이제 상수 취급하면은 1-알파에 L의 알파, K에 1 빼주면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따라서 1-알파 전체에 이제 K분의 L의 이제 알파승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K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 값이 점점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체감한다라는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MPL도 마찬가지로 체감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1번은 대표적인 사례를 꺼내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요. 두 번째, 일반적인 경우에 등량곡선이 갖는 5가지 성질을 제가 다시 적어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교재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점에서는 하나의 등량곡선을 갖죠. 모든 점에서 적어도 하나의 등량곡선을 갖고 2개의 등량곡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하향하는 형태를 전제하죠.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것도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도 있었고, 선형이라 하더라도 우하향하긴 하니까.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생산함수, 원점에 대해서 볼록성을 가정하면 이제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라고 합니다. MRTS LK, 교재에 RTS라고 적혀 있는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점에서 멀수록 더 높은 산출량을 의미하게 되죠.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산출량은 높아지는 것이고, 네 번째는 등량곡선은 절대 교차할 수 없습니다. 절대 교차하지 않는다. 등량곡선끼리는 교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산출량이 증가하면은 요소가 증가하면 산출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교차해버리게 되면 신기한 상황이 나와요. 이게 숫자가 달라야 되잖아요. 얘는 10개고 얘는 이제 12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 얘는 그렇다 쳐. 맞아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요소가 증가하는데 산출량이 줄어드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교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이다라고 하면 원점에 대해서 볼록성을 전제를 합니다. 무차별 곡선의 성격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무차별 곡선은 거리가 의미가 없어요. 순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함수는 속성이 똑같은 동시에 거리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산출량이라는 거는 반드시 기수성을 갖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생산 요소 사이의 대체 탄력성이 등량곡선의 모양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설명하라. 극단적인 것들도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 말고 가장 대표적인 등량곡선을 전제하시게 되면은 LK 평면에서 곡률이 조금 작은 게 있고 곡률이 조금 큰 것도 있어요. 곡률이 좀 큰 것도 있습니다. 둘 사이의 대체 탄력성,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대체 탄력성은 그 MRTS LK가 변화하는 비율분의 원점에서 뻗는 직선의 기울기인 L분의 K가 통째로 변화하는 비율을 우리는 대체 탄력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여기 MRTS LK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런 기울기라면 얘는 여기서 L분의 K가 이 궤적으로 나타나겠죠. 그게 상승한다면 예컨대 이런 기울기라면은 자 이렇게 L분의 K 원점에서 뻗는 L분의 K는 이렇게 크게 변화하는 게 곡률이 작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변화하는데요. 안쪽에 위치하는 거는 똑같은 이 기울기의 변화, 즉 분모값의 똑같은 변화에 대응해서 이 기울기면은 여기죠. 여기고 그리고 또 이 기울기면은 또 이쯤이죠. 이쯤이라서 같은 분모의 변화율에 대응해서 볼록성이 크면 분자의 변화율이 작아진다라는 속성을 갖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체 탄력성은 곡률이 작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곡률이 작으면 커지고 볼록성이 높아질수록 대체 탄력성은 높아진다고 정리하시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어떤 상품의 생산함수가 Q는 A 곱하기 L의 알파, K의 베타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대표적으로 사실 콥 더글라스 형 함수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CD 함수를 가정하라고 하면 베타 대신 알파-1을 넣는 게 보통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형들, 파생 과목들, 재정학 과목, 또 국경 과목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지수의 합이 1차가 되는 1차 동차 콥-더글라스 함수를 가정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자, 여하튼 문제에서 준 조건대로 고스란히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함수부터 먼저 끌어내 보시면은 A의 L의 알파, K의 베타라고 했으니 MRTS LK 이거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MRTS LK. 물론 도출하는 것도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알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마다 도출하라는 요청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출발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MPK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로 편미분하는 것이죠. K로 편미분. 다른 거는 다 상수 취급을 합니다. 베타가 앞으로 내려오고 A, L의 알파는 상수 취급당해서 그대로 내려오고 K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분자는 L로 편미분하는 것입니다. 얘만 변수 취급하는 거니까요. 알파 A, L의 알파 마이너스 1, K의 베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된 걸 다시 한번 약분을 하니까요. A 사라지고 L은 밑으로 내려와서 알파가 지워지면서 밑에만 남고 위에는 K가 남는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죠? 생산 무차별 지도를 그렸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날지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라고 하는데 이게 의외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전에서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는데 추후에 제가 이제 1, 2, 3순환 모의고사에서 물어보면은 욕먹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걸 내면 어떡하냐고 욕먹는 문제라서 실제로 풀어볼 기회가, 접근해볼 기회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유형의 문제 타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생산 무차별 지도라는 거는 무차별 곡선을 그리라는 것이죠. 생산 무차별 지도는 등량 곡선을 그리라는 것이죠. 어떤 특징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불러드릴게요. 동조성을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동조성을 파악하는 게 먼저이고, 두 번째는 생산 기술 대체 탄력성을 물어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체 탄력성이고요. 세 번째는 규모에 대한 보수를 답하셔야 돼요. 규모에 대한 보수. 이 세 가지 정도면은 이 등량곡선과 생산함수의 속성을 모두 답하신 셈이 되니까요. 세 가지 정도를 답해야 되는구나라고 지금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1보다 크다고 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1차 동차 이상의 함수죠.
그죠? 예컨대 뭐 2차 함수가 됐건 3차 함수가 됐건 그 이상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제가 물어봤던 일단은 동조성부터 먼저 점검을 합시다. 동조성. 원점에서 뻗는 기울기를 나에게 누가 물어오면은 각각 L과 K가 각각 얼마인지는 뭐 답을 안 해도 돼요. L분의 K의 비율만 알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답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뻗는 궤적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조함수예요. 동차함수는 사실 동조함수죠. 대부분 동차함수는 동조함수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대로 상황이 그대로 이제 그 수식으로 증명이 됩니다. 따라서 동조성을 갖고요. 두 번째는 대체 탄력성입니다. 대체 탄력성을 도출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적어놨는데 지웠죠. MRTS LK와 L분의 K의 관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체 탄력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대체 탄력성이라는 게 아까 다시 한번 적으면은 MRTS LK의 변화율분의 L분의 K 자체의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다른 형태로 적시를 하면 이거는 우리가 D, ln, MRTS LK라고 적을 수 있지 않을까요? D, ln, MRTS LK라고 적어도 돼요. 왜냐하면 x분의 dx는 D, ln, x이다라는 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적 있었죠? 탄력성 말씀드릴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D, ln 그냥 나눌 수는 있지만은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L분의 K 그 자체를 기준으로 우리가 D, ln, L분의 K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수식 보세요. MRTS LK는 베타분의 알파 L분의 K가 항상 만족되는 형태의 함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양변에 이제 ln을 씌우는데 필요한 것만 분리하고 필요하지 않은 건 분리하지 않습니다. 양변을 ln을 씌워주면은 ln MRTS LK 이퀄 ln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ln L분의 K. 자, 이렇게 바꿔 적을 수가 있죠. 전미분합니다. 전미분. 전미분하시게 되면 이 수식은 D만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뭐로 나누시거는 그 나눈 거 예컨대 dx로 나눴으면 x를 양변에 지워버리면 되니까요. 자, d ln MRTS LK는 d ln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d ln L분의 K가 되는 것입니다. 되었죠? 자, 이게 얼마인지 몰라도 변화값은 제로죠. 상수잖아요. 베타하고 알파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게 변화하는 비율과 이게 변화하는 비율은 그 어떤 경우라도 항상 1이 되어야 하겠죠. 따라서 대체 탄력성이 1이다라는 걸 도출을 하셔야 됩니다. 대체 탄력성은 1이에요. 자, 세 번째는 규모에 대한 보수죠. 규모에 대한 보수. 규모에 대한 보수는 진짜 별거 없어요. H배 증가시켜봤습니다. H배 증가시켜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현재 지금 생산함수에서 그 새롭게 바뀐 Q 다시를 구해야 되는데요. A, H 곱하기 L 전체의 알파, 그리고 H 곱하기 K 전체의 베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앞에 있는 거 H끼리 쫙 빼주게 되면은 얘는 H의 알파, H의 베타,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의 생산함수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게 원래 산출량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산출량은 H의 알파 곱하기 H의 베타승, 즉, 산출량은 H의 알파 플러스 베타 배에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둘의 합이 1보다 크면 그 이상 증가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생산함수는 IRS가 되는 거예요. 요소가 H배 증가했을 때 산출량이 H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IRS의 형태의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보통 물어본 건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답하셔야지 정답이 되고요. 대략적으로 이 느낌이겠죠. 일단은 원점에서 뻗는 궤적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모두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2배 거리 해볼게요. 2배 거리. 2배 거리를 가정하게 되면은 뭐 거리가 이제 일치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같아야 되니까 예컨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서 이 느낌의 등량곡선 2개를 꺼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둘 사이의 거리가
2배가 되었을 때 산출량은 예컨대 이 느낌이 나와야죠. 10개에서 20개가 아니고 뭐 25개 이 느낌으로 등량곡선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한 개 기준으로 등량곡선을 빽빽히 차곡차곡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면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빽빽해지는 거예요. 같은 폭으로 그림을 그린다면은 의미하는 산출량은 점점 더 커져야 되겠죠. 2배가 아니고 2.5배가 되고 3배라면은 뭐 4배가 되는 것이고 점점 더 커지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것이다라는 걸 체크해 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생산 기술이 규모 수익 체감의 특성을 갖는다면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인지 설명하라.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보통 현실 경제에서는 다 그래요. 노동과 자본이 2배 증가한다고 해서 산출량이 고스란히 2배 나오는 것은 대부분 이제 단순 노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통 그렇고, 실제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개수 자체가 현실 경제에서는 조금 체감하는 형태가 전제가 되는데, 이게 어떤 요인인지 이런 걸 증명하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통 현실 경제에서는 1차 동차 함수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자본이 2배 증가하고 노동이 2배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요소가 2배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 개수가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 개별적인 역량 같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2배, 자본이 2배, 자본은 2배가 된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2명이 이제 4명이 되는 케이스만을 전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10시간을 일하는 사람이 20시간을 일하는 케이스를 전제하는데 하루를 기준으로 2배 일을 한다고 해서 산출량이 똑같이 2배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현실 경제에선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1차 동차 함수를 가져가는 경향이 있을 뿐입니다.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런가 보다 하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6번 생산 함수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일단은 제가 그 박스 노동 투입량, 자본 투입량 기준으로 박스 안에 메꾸는 거는 생략하려고요. 이건 뭐 제가 집에서 숫자를 메꿔 보니까요. 전혀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생략해 보고요. 그래프 모양, 다음 문제. 그래프 모양만 간단하게 봅시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 또 생각해 봐요. 제가 분명히 필기해 드렸는데 그림을 그리려면 접선의 기울기 함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접선의 기울기 함수가 필요하다. 무차별 곡선을 그리려면 MRS 함수가 필요한 것이고 등량 곡선을 그리려면은 MRTS LK 함수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공식이 없으면은 그냥 가로축 변수로 전부 다 미분하시면 돼요. 근데 그 복잡한 그 케이스들은 추후에 본격적인 이제 좀 어려운 문제풀이를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전개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첫 번째 LK에 그 루트 씌워져 있으면은 이건 아주 쉽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성을 전제하는 CD 함수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CD 함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MRTS LK라는 접선의 기울기 함수를 도출을 해봤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L분의 K의 모양으로 정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원점에서 뻗는 궤적에서는 모두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동조성을 갖는데 이게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은 접선의 기울기도 같이 완만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볼록성을 전제하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형태는 선의 형태입니다. 얘는 두 번째 선의 형태에서 MRTS LK를 도출하면은 공식에 집어넣어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똑같이 나오는데 직선이면은 사실 그 방법 쓰시면 돼요. 세로축만 놔두고 넘긴 다음에 가로축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바로 직선인 경우에 한해서는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음수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서 이제 상수 1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수가 1이 나온다라면은 등량곡선은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이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미니멈으로 설정됐으면은 MRTS LK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제 기준만을 잡을 뿐이에요. L은 K 기준, 니은자 모양이 되는 것이죠.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입니다. 따라서 45도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등량곡선을 도출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L과 K가 일치한 거에서 산출량이 나오지만 거기서 노동과 자본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산출량이 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자, 맥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맥스로 설정되어 있는데 L이나 K 둘 중에 하나가 산출량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얘는 독특한 케이스이고 현실 경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역자 모양으로 등량곡선을 도출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노동이 줄어도 산출량은 바뀌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박스 메꾸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추가로 하세요. 7번. 어떤 기업의 생산함수가 Q는 루트 LK로 주어져 있고 K는 4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산함수는 Q는 2 곱하기 루트 L이 되겠죠? 그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총 생산 곡선과 평균 생산 곡선을 도출하라고 했으면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거든요. 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식을 구하라는 것이고 곡선을 구하라고 했으면 그림을 그리라는 것인데 다시 한번요. 토탈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역시 또 마지널 함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토탈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반드시 마지널 함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K가 4개라고 했으니까요. 이 생산함수는 2 루트 L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구해봤어요. MPL을 도출을 해봤더니 이거는 이제 전미분 기호를 써도 돼요. 단계에서만큼은 현재 지금 다른 게 생산 요소, 다른 변수가 고려되지 않으니까요. 미분을 해보면은 2분의 1승이죠. 앞으로 나가면서 루트 L분의 1이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0보다 크다라는 게 일단 중요해요. 이거는 0보다 크고, 그리고 동시에 체감한다라는 게 중요하죠. 체감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0보다 큰 동시에 체감한다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일단은 항상 우상향한다라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L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제로 생산함수 자체의 접선의 기울기가 떨어진다라는 건 반드시 이 모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양이어야 한다. 밑에 이제 그리려고 했었는데, 자, 지금 이제 평균을 구하라고 물어봤죠? 평균을 물어봤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위에 있는 거 생산함수를 L로 나누면 바로 평균을 의미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 방식은 사실 진짜 별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꺼내보시고, 그래프에서 읽는 법을 익히는 게 조금 더 중요해 보여요. 이 점에서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L분의 Q. 이렇게 직선 그으면 되죠. 이 점에서 평균 구하려면요. 이렇게 그으면 되죠. 오른쪽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림상으로 무조건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평균을 나타내는 APL을 L의 함수에 그릴 때에도 점점 기울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 느낌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APL은 떨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고 실제로는 그냥 나눠서도 바로 수식으로도 도출할 수가 있죠. 8번 한계 생산 곡선과 평균 생산 곡선의 최고점에서 이 곡선이 교차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문제에서 함수를 주지 않았으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는 함수는 교과서에 있는 함수예요. 보통 좀 직관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L과 Q 지금은 함수를 받았으니까 맞춰서 그렸지만은 보통 노동량이 증가한다고 산출량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다가 일정 수준을 돌파하면은 갑작스럽게 올라가지만 또 일정 수준을 지나가면은 슬슬 떨어진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건 맞지만 올라가는 폭이 약간 초반하고 후반 쪽에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속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평균부터 구해볼게요. 마지노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게 이 점에서의 평균이죠. 그리고 또 이게 이 점에서의 평균이고 이렇게 싹 접하는 좌표가 또 평균이자 이 점에서만큼은 마지널이 되는 것이죠. 그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죠. 따라서 평균값이 극점인 점은 바로 여기서 L이 달성되었을 때입니다. 디테일하게 그리진 않을게요. 여기서 평균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점에서만큼은 마지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평균하고 일치해야죠. 따라서 MPL 함수를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 점은 반드시 동시에 관통을 해줘야 되는 점이고 보세요. 점점 올라가죠. 올라가서 변곡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점을 벗어나면 다시 떨어져서 계속 줄어들죠. 따라서 어딘가 모르겠는데 이 점에서 정점을 찍고 이 점을 관통하는 형태가 바로 MPL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시험장에서 이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라고 하진 않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어떤 그 토탈 함수에서 마지널 또는 평균을 꺼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 다른 테마에서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연습한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자본 투입량이 K 바로 주어져 있을 때 노동 투입량과 산출량 사이에 Q는 3L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안 풀어도 될 것 같아. 그지? 미분하면은 3. 그리고 나눠도 3. 둘 다 수평이죠. 곡선이 둘 다 3에서 수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적어두면 되죠. 3에서 수평선, 3에서 수평선. 10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생산함수는 Q는 3L의 제곱 K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규모 수익 특성이 무엇일지 근거를 밝혀 설명해봐라. 이것도 이제 슬슬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겹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L과 K를 H배 증가시키면 산출량이 몇 배 증가합니까? 몇 배 증가해요? H의 세제곱 배 증가하죠. 그죠? H의 세제곱 배 증가하게 됩니다. 앞쪽에 있었던 알파승, 베타승 그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라서 안 풀어도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체 탄력성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대체 탄력성을 구하고 싶으면은 필연적으로 MRTS, LK의 함수를 도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대체 탄력성을 끌어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대체 탄력성은 함수로부터 꺼내야 되기 때문에 또 잊어버릴라.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3L의 제곱에 K입니다. MRTS, LK를 도출해야지 우리가 대체 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라고 아까 이미 어렴풋이 이제 관계를 도출을 했었죠. 자, 이거 MPK분의 MPL이에요. 그런데 바로 미분합시다. K로 미분하면은 K로 미분이요? 3L의 제곱. 맞죠? 그죠? K의 1승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형태의 미분이 되고요. L만 변수 취급하고 미분해요. 그러면 6 앞으로 나오니까 L에 2 빼주고 K 이거 맞습니까?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L분의 K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또 칠판에 적지 않아도 되죠. 그죠? L분의 K가 올라갈 때 MRTS, LK도 같은 비율로 올라가고 반대 관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체 탄력성은 1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라고 하면 보통 이제 위에 있는 지수의 합을 1로 가정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그럼에도 콥 더글라스 형 생산함수는 지수가 합이 1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다 대체 탄력성이 1로 똑같아요. L분의 K가 MRTS, LK 변화율과 똑같이 변화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거 진짜 얘는 기출에서 나와요. 기출에도 가끔 생산함수 주면서 대체 탄력성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 안 물어봐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답안에 뽐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대체 탄력성은 1이므로 하면서 바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속성, 특성은 반드시 기억하는 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생산함수에 대해서 규모 수익 특성이 무엇인지 밝혀봐라. 자, 규모 수익 특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면은 1차적으로 사실 그 동차함수라는 그 특성에 대해서 좀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대표적으로 사례를 꺼내볼게요. 마지막에서도 비슷하게 꺼낼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생산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Z에 L에 알파, K에 1-알파 1차 동차함수죠. 1차 동차함수. 그러면 규모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H배 증가시키면 산출량도 H배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CRS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어. H에 L에 베타에 K에 이제 1-베타. 이거 개입되어 있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여기도 H배 증가시키면 전체 H배 증가에 관여하잖아요. 여기 플러스 L 있어요. 상관없죠. 그죠? 자, 어떤 항이든 차수의 지수의 합이 1차인 함수를 우리는 1차 동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차 동차 함수는 무조건이에요. 요소를 H배 증가시키면 무조건 산출량도 H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CR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RS. 됐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만 필기하세요. 뜬금없이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뜬금없이. 이 앞에 있는 친구들은 CRS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 친구만큼은 곱하기 H배가 안 되죠? 그러면 DRS가 될 거예요. 얘가 만약에 제곱이면 다 이제 CRS를 갖추는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친구 때문에 IRS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수식 보세요.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다 눈에 들어와요. 1차 동차함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1번은 0.5차 동차함수예요. 이건 볼 것도 없어. 체감, DRS. 두 번째, 첫 번째 항은 1차, 두 번째 항도 1차, 세 번째 항도 1차. 실제로 H배 증가시켜 봐도 아마도 이제 CRS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규모에 대한 보수는 불변이 되고요. 세 번째는요. 지수의 합이 합쳐서 1.5가 되었죠. 1.5차 동차함수, 이거는 체증입니다. IRS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 같은 걸 볼 때 실제로 이 방법이 굉장히 좀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잡하게 풀릴 것인데 볼 것도 없어, 그지? 풀 필요 없어. 어떤 식으로 엮이건 최대차 항은 1차예요. 그죠? 최대치는 1차 항이 되는데 엮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0.5차 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상수항도 나와요. 상수항이 나오면 안 돼요. 모든 항이 같은 차수여야지만 우리가 동차함수라고 불러요. 상수항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50에 K에 0차라고 해석할 수 있죠. 안 적어요. 이거 1이기 때문에 안 적지만은 상수항이 있어도 CRS 조건은 갖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높게 찍어봐야 1차이고 나머지 항들 중에서 0.5차 항도 존재하고 심지어는 0차 항도 존재한다면은 얘는 절대 CRS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DRS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보자라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기준을 잡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정말로 H배 증가시켜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집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를 1차로 만들었을 때 그걸 파괴하는 게 1차 이상인지 1차 미만인지 그 점검하셔야 되고 그렇게는 안 나오겠죠. 하나는 2차, 하나는 0.5차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노동과 자본의 대체 탄력성이 각각 0, 무한대의 값을 생산기술,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사례까지 들면서 막 칠판 그림 그리고 할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대체 탄력성은 원래 그 정의상 대체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레온티에프면 탄력성이 제로입니다. 레온티에프는 노동과 자본 사이에 그 대체 가능성이 없어요. 일정 비율로 결합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이 없고 무한대의 값을 갖는 건 선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지로 접근하는 것이고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게 되는데 선형 생산함수를 전제하면 노동이 하나도 없어도 생산이 가능하고 자본이 하나도 없어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무한대라고 보통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선형이면 MRTS도 필요가 없죠. MRTS가 뭐 상수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13번 기업의 경영자가 한 사람의 고용자를 더 고용할 때 이제 뭘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냐. 이거 너무 갑자기 원론적으로 나왔어요. 미시경제학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그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마지널이다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알 수밖에 없죠. 평균이 뭐가 중요합니까? 한 사람 더 썼을 때 변화하는 매출액과 한 사람 더 썼을 때 변화하는 즉 마지널 비용 이걸 따져야죠. 따라서 실제로 한 사람을 고용하는 과정에서는 마지널을 따지는 것이지 기존 걸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 값이 바뀔지 몰라도 지금 사람을 쓰면서 변화하는 델타 값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뽑을지 줄일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14번 생산 기술은 규모 수익 불변의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거 다시 한번 쓸 거라고 했죠. 이거 다시 한번 가정해 볼게요. 가장 일반화 시킨 것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나왔어요. 제가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말씀을 초반에 드렸던 것 중에서 기호화 시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14번 문제 푸시면서 기호화 안 시켰죠? 그냥 막 풀었죠? 이거 체화되기 되게 어려워요. 이제 앞으로 과제입니다. 문제를 보면서 항상 기호화 시킬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건데 규모 수익 불변을 CRS로 바꾸는 걸 기호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어를 적은 것뿐이고 세 번째 줄부터 어떤 특정한 생산 수준에서 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이 얼마일지 계산해내고 물론 풀 때는 아마 잘 하셨을 거예요. 생산 수준에서 한 단위당 생산량 L분의 Q죠. 그죠? L분의 Q를 물어보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쉽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문제를 풀어요. 평균 생산량 물어봤구나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이 한글은 L분의 Q구나 하셨으면은
금방 구하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꺼내는데 L분의 Q를 지금 제가 여기로부터 연결해서 꺼내시게 되면은 L로 나누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1-알파. 그지? 따라서 Z의 L분의 K의 1-알파. 오른쪽은 H의 L분의 K의 보시는 것처럼 1-베타. 그리고 오른쪽 L로 나누면은 1. 그리고 마지막으로 L분의 K. 바꿔 말하면 어떤 항이건 L분의 K만 전체 값을 바꿀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1은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얘는 가장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잖아요. L분의 K. L분의 K. L분의 K를 우리가 한글로 요소집약도라고 불러요. 요소집약도. 자본집약도라고도 불러요. 일반적으로 K분의 L을 이제 문장 설명할 때 주시는 교수님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예, 요소집약도라고 하면 L분의 K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자본집약도가 또 L분의 K가 됩니다. 물론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미분도 한번 해보게요. 미분도. 이건 참고입니다. 참고. 문제에서 이제 dl분의 dq를 물어보진 않았는데 혹시 몰라서 해봤더니 그 L만 각각 편미분한다라는 이미지를 가는 거예요. 기호를 이제 델 D로 썼지만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어떻게 접근됩니까? Z에 알파에 알파 마이너스 1. 똑같네. L분의 K의 1-알파가 되고 오른쪽도 H의 베타의 L분의 K의 1-베타가 되는 것이고 얘는 L로 미분하면 1이죠.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는 L로 미분할 때 사라지죠. 상수만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접선의 기울기죠. dl분의 dq라는 접선의 기울기도 L분의 K에만 의존을 하게 돼요. 한계 생산성도 요소 집약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이게 꽤 중요한 논리예요. 요소 집약도에 의해서만 이렇게 전체 접선의 기울기, 한계 생산성이 결정된다라는 논리가 꽤나 중요한 논리입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은 기억나실걸? W는 P 곱하기 MPL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산업에서 노동자가 임금을 더 받으려면은 가격이 불변일 때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요소 집약도. 그죠? 자본이 조금 더 늘어야 돼요. 근데 노동도 같이 늘면은 못 받아요. 같은 비율로 늘어나면은 W가 불변이다라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